안녕하세요. 넥스트 시그널즈입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이 숫자, 요즘 이거 보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이 숫자가 정말 옛날처럼 위기 신호인 건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400원, 이 숫자 불안하세요? 아마 대부분 네라고 하실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기억 속에 이 1,400원이란 환율은 늘 그 위기라는 어두운 그림자랑 같이 왔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이 1,400원 근처만 가도 한국 경제는 진짜 엄청난 폭풍우를 맞았잖아요. 바로 이런 뼈아픈 경험이 우리의 DNA에 박혀서 불안감을 자꾸만 자극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과연 과거랑 똑같을까요? 예전 그 공식이 지금도 통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거 위기 아닌가? 하는 그 익숙한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조 1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순국제 투자 포지션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에 갚을 돈보다 받아올 자산이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게 많다는 뜻입니다. 과거 위기 때는 우리가 맨날 돈 빌리러 다니는 채무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이건 외부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방파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22bp. 이건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란 건데요.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국이 망할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까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라면 이 숫자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장은 완전 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터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경제 체력은 이렇게나 튼튼한데 왜 우리 돈, 원화 가치는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 튼튼한 펀더멘털과 약한 통화, 이 말도 안 되는 조합, 이 역설적인 상황의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저 멀리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만드는 진짜 힘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과거의 위기는 외국인들이 한국 못 믿겠다 하면서 자산을 팔고 떠나는 자본 도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반대예요. 바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아서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 자본 수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바로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한쪽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자본 유출의 무려 75%를 바로 이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이 이끌고 있어요. 이 둘이 지금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거의 절대적인 힘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흐름만 가지고 최근에 환율이 그렇게 미친 듯이 널뛰게 한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 흐르고 있던 물길에 갑자기 거대한 폭포수를 쏟아본 격이랄까요? 바로 외부에서 온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째, 미국에서 은행 규제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 이른바 레포 시장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러자 둘째, 전 세계적으로 달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난 거죠. 돈이 급해진 글로벌 펀드들은 셋째,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야 하니까 가장 팔기 쉬운 시장을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넷째, 한국 시장을 그냥 현금 인출기, ATM처럼 써버린 거예요. 단기간에 엄청나게 팔아치우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한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ATM으로 썼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숫자를 보세요. 14조 5천억 원. 2025년 11월 단 한 달 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아치운 돈입니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야말로 인출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1,400원이라는 환율은 우리 경제가 아프다는 신호, 즉 병의 증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한 단어로 압축하는 개념이 바로 레짐 시프트입니다. 레짐 시프트. 말 그대로 체제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돈을 버는 단계에서 이제는 가진 자산, 즉 돈으로 돈을 버는 단계로 근본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이것은 국부의 유출이 아니라 국부 영토의 확장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우리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나아가서 새로운 돈을 벌어오는 우리 경제 영토의 최전선에 선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레짐 시프트라는 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사례랑 비교하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바로 와타나베 부인인데요. 과거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저금리 엔화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저성장인 국내를 넘어서 더 큰 기회가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과 정말 놀랍도록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1,400원. 이 숫자는 우리 경제의 성적표에 찍힌 낙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나 실패의 증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1,400원이라는 환율은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내는 성장의 수업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든 조금은 낯설지만 희망적인 성적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이 원화 약세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시그널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